안녕하십니까, 이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노트북을 두 개를 지금 켜고 하느라고 리더님들 얼굴을 좀 보면서 네네네. 자, 다 들어오셨으니까 점차 들어오실 거고 리더님들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다 켜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뵀잖아요. 얼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너무나 반가워요. 네. 자,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요번 주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연말, 또 올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일 텐데, 어떻게 1년 잘 보내셨나요? 잘 마무리 짓고 계신가요? 어, 뭐 작년도 그랬죠.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 졌는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또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또 지나가겠죠. 또 언젠가는 또 이걸 저희가 추억 삼아서 그랬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할 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비주얼 시대.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을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많은 리더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듣지 못했던 그분들의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봤어요.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올해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올해 9번째 비주얼 시대의 주인공을 좀 모실 텐데요. 자, 이분은 비주얼의 엄마시죠. 그리고 비주얼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실질적인 스폰서이십니다. 직대 스폰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저희 스폰서. 자, 우리 이정현 리더님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깝게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주얼팀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웃고 계셔서 너무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아직 조금 일찍 유산화를 알아서 조금은 여유로운 삶, 또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요새 바쁘시죠? 네,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같이 지냈는데, 제가 꼭 남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뭐 티키타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연차가 있기 때문에 뭐 잘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죠? 네네.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뭐 저는 이게 짜여진 각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마음대로 여쭤보고 네. 마음대로 진행하고 아우, 불편해라. 네. 뭐 아무리 준비하셨어도 그냥 편하게 진솔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이정혜 리더님을 이제 많은 리더님들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분은 되게 좀 곱게 살고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혜 리더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순탄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이장희 리더님의 스토리 잠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뭐 라떼는 인 것 같아요. 다들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유산하기 전에는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금기요? 근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사업 설명했을 때, 네, 단발머리, 네, 역시,
또 디자이너 언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다가 이쁘다고 얘기하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았어, 이쁘다고 알았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알았어.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힘든 삶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막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또 곧 있으면 이렇게 생일이 되는데 특별한 날이면 친구들은 막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막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전봇대 있잖아요. 거기 교차로나 뭐 가로수나 뭐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구인 구직 그런 신문이 있어요. 다들 저랑 연배가 똑같다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태어나시진 네, 않으셨으니까. 연배가 비슷해서 저도 알죠? 기억나죠? 네, 근데 비슷해서.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 신문이에요. 그게 주간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친구랑 둘이 앉아서 좀 환경이 비슷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그 구인구직 신문을 보면서 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나이에 막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뭐 부착하는 아르바이트 또는 전단지 어떤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뭐 아파트 상가에 전단지 꽂아놓는 것도 했었고, 뭐 찹쌀떡 판매는 그냥 기본으로 했었고, 또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엑스트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뭐 그냥 이제 한 9시간 동안 떨고 있다가 그때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개그맨 분들하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청문인데요. 아니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금시초문이죠. 그죠? 우리 언니랑 같이 했었어요. 저희 언니 따라서 이렇게 엑스트라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연예인 출신.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좋아하시죠? 제가 맥도날드 이렇게 햄버거를 만드는 것도 했었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게 없었잖아요. 직접 돈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했었고 양말 판매도 했었고 누군가는 롯데리아에서도 일을 했었죠. 네,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취업반으로 나가서 돈이 없다 보니까 대학을 갈 생각은 전혀 못했어.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 잘 아시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취업반으로 나가서 그때 첫 회사에서 바로 진용 리더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예전에 저도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몰랐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다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양말 파는 네. 그거 아마 성장 스토리라던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을 때 아주 그냥 눈물바닥을 맞는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야기 잠깐 그때 그때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구직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고소득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근데 그때 아마 하루에 일당이 거의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근데 정말 허접한 그런 양말을 가지고, 어떤 아저씨들이 이제 판매를 유도하는 거였겠죠. 유통업. 그분들의 차를 봉고차였거든요. 그 차를 타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아마 인천 어딘가 상가에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그 멘트를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제가 학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양말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멘트를 아마 시키셨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어떻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가뜩이나 그때 당시에 더 행색이 또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저씨분들이 어린 애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좀 많이 사주셔서 제가 일당이 거의 7만 원, 8만 원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엄마한테 줬었던 것 같은데 괜히 기쁘잖아요. 근데 좀 며칠 지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안 좋은 그 일당들에 대한 그 아저씨 분들이 그 뉴스에 나왔어요. 안 좋다고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저희가 뭐 생각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셨던 스토리. 우리 진영 지금은 리더님도 몰랐죠. 네, 저는 몰랐었거든요. 유산하고 나서 유산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무대에서 얘기할 때 알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뭐 과거의 일이고 지금 삶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웃고 재밌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얘기를 처음에 하셨을 때는 되게 상당히 우울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우리 골드 랠리, 처음에 딱 골드 랠리를 했을 때, 어, 진짜 감정이 엄청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많이 쏟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그때 함께 있으셨던 분들도 다 같이 울고 막 그렇게 공감해 주셨던 분도 있었고, 어떤 분도 나도 양말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억인데 진짜 방금 얘기했듯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아찔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요. 뭐 지금은 그때 감정이 잊혀지셨나 봐요. 아니요, 지금. 살짝 눈물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산타 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단 말이야. 자, 알겠어요. 네. 예. 자, 뭐 그런 알바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반 들어와서 저희가 양재동에 있는 그래도 이제 멤버 스포츠 센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스포츠 센터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연예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스토리가 또 연예 이야기 지금 다른 얘기해야 되는 또 삼천포로 빠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가 입사일이 같아요. 입사일이 9월 18일. 9월 18일. 네. 그때 그렇게 만나서 저희가 이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고 연애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얘기. 예, 그때 나름 괜찮았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을 또 이제 싹트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결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 디스 타임이 되기는 하지만 저의 디스 타임이 되기는 하겠지만 자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자. 결혼을 한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20살에 만나고 한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생활을 1년 동안 하고, 그 1년 후에 3천만 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둘이 나와서 사니까 행복하기도 했지만, 신혼생활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개인적으로는 쪽팔리다라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래서 친구 한 명 초대하지 못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그 추억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더웠어요. 저희가 에어컨 살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너무 더운 그런 한여름이면 다시 시댁에 한 달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한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리 진용 리더님이 그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 저녁에 가서 집을 하나 구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 넓혀갔지만 그 집이 재개발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 신대방역에 있는 그 집 3천만 원짜리 전세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짜리 전세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이.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집을 가려고 찾아보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현동 달동네 재개발돼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긴 했는데 그 막 거기를 들어갔죠. 그것도 밤에 계약을 제가 냈다 하고 와가지고 네, 다시 이야기할까요? 네, 철거하기 직전에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이렇게 빨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프레이로 이렇게 철거라고 이렇게 써놨던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흉흉했던 집이었어요. 그때 그 기억을 해보면 뭐 그냥
그 곰팡이 있었던 거는 당연했고 매일매일마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연막탄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아무튼 연막탄도 하고 아침마다 막 이만했던 바퀴벌레들이 진짜 손 이만했던 바퀴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집이 내 집 같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싫었던 그런 집이어서 진짜 아현동 그 역에서 배회했었던 기억이 나요. 진용 리더님이 퇴근하면 같이 올라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10번 정도의 이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음. 아, 참 좀 그때는 그랬었었죠. 그때 저희가 그 집을 살았을 때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죠? 딱 한 분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네, 박순희 리더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잘 이제 앉으세요. 예.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뭐 살면서도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사는 10번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 네, 괜찮았어. 지금 이제 좋아요. 오케이. 뭐, 그 중간 얘기는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힘들게 뭐 해도 뭐 별 적용도 없었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은퇴의 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를 이제 드렸으니까. 자, 그러던 중에 저희가 유산화를 만나게 됐잖아요. 자,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시점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첫째 아기가 되게 아팠어요.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뭐, 콧물부터 나면, 뭐, 기관지염, 중이염, 고열, 폐렴까지 이렇게 났었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폐렴까지 가면, 저는 성인 중이염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열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39도에서 40도까지 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유산이멀즈라는 종합영양제를 이렇게 먹였는데, 아이가 잘 안 먹었어요. 아이도 안 먹고 저도 잘 주는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통 사서 한 3달 먹고 4달 먹이고 하면서 저는 유산화에 대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뭐 그러면서 저희 딸은 계속 제가 항생제 주고요. 계속 입퇴원을 반복을 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유산화를 만난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1년 후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인들이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 너무 궁금해서 유산화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접하셨군요. 유산화의 제품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알았으면 아마 진짜 제대로 먹였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유산화가 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아이가 아팠던 것은 뭐 저는 알았었지만 영양제를 먹이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 아침에 일찍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 뭐 11시, 12시 막 이래가지고 먹이고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언니들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알아보게 됐고 근데 뭐에 꽂혀가지고 뭐 꽂히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쵸. 꽂히면 그냥 무조건 하시는 분이시고 꽂히면 직진하죠, 그냥. 못 말리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꽂히셔가지고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결심하셨던 그 비즈니스 가이드를 받았어요. 그 돈이 된다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궁금해서 비즈니스 가이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컴퓨터 쪽으로 일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즈니스 가이드를 받아서 집에 와서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도 혹시 비즈니스 가이드 약관까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약관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그 전문성, 퀄리티, 그리고 같이 추구하는 거, 우수성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다녔던 회사보다 월등했고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서서히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직. 내가 그런 것들을 늘상 나름 신념을 가지고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게 제대로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혀져 있는 컨슈머 랩이라는 것도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보기도 했고요. 뭐 FDA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또 번역기를 돌려서 아마존닷컴에서 서플리먼트 저희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죠. 2판, 3판, 4판 이거를 다 사서 저희 집에 택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한테 이렇게 배송을 해준 거죠. 직접 받아보면서 이 책에 대한 그런 신뢰도 다 가지게 되었고 그냥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봤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 안 하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신랑한테 나 100만 원 쓸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뜩이나 마이너스 인생이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꽂히면 한다고 하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이어트를 제가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한 달, 40여일 만에 한 12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산후 우울증도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우울증도 많이 없어지고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스포츠센터에서 만났다고.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47kg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조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뿅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이제 첫째 낳고 나서 아줌마가 되더니 이 쇼파와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쇼파인지 이게 사람인지 제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H사 허벌라이프 그 다이어트도 제발 좀 뭐 그것도 해봐라. 아니면 내가 운동을 시켜줄 터이니 내가 싫으면 우리 센터에 오면 트레이너들한테 시켜주라고 할 터이니 운동 좀 제발 해라.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말릴 이유가 없었었죠. 근데 정말 멋있게 빼고 요의도 없이 빼가지고 저는 너무 이제 감사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 거를 처음 해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셨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초창기 때.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비즈니스 사인업과 동시에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사업 초기에 말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다거나 누구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사람이에요. 유산화는 전달하고 싶은데 강계십은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온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유산화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떻게 살 뺐어?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12kg 감량하면 그래도 저의 지인이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인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일부러 쉐이크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도 나고 영양제도 이렇게 까서 먹는 그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됐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즈니스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복장을 바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지가 없었죠. 저기 쉐어러 배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배지를 달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날씬해지니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바로 바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는 제가 말을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권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있다고 또 제 경험을 이렇게 글을 썼었고, 모르는 번호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효과가 좋냐, 괜찮냐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고, 제품 전달도 이렇게 들어갔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관리를 되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번 먹고 안 먹었던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가시는 소비자 사업자분들도 그때 나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제가 이분이 쇼파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이게 쇼파인지 사람인지 모른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분이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고 누워있던 사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다이어트 딱 하고 난 다음에 동대문 그때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동대문 그 새벽시장 가가지고 옷을 쫙 세미 정장으로 싹 몇 벌을 사가지고 빼입고 다니는데 멋있었던 사람이 쇼파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다시금 또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감사해요. 이거 얼굴이 감사해요. 발그레 보이네. 네. 아, 그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블로그를 뭐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하신 건 아니시고 초창기 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지금도 뭐 연락이 그 블로그에서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어떻게 블로그 작업을 하셨는지 뭐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결국에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주 이게 SNS잖아요. 뭐 블로그 또는 뭐 인스타 이런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이렇게 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처음부터 장문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자, 오늘은 다이어트 시작. 요런 멘트 한 줄이라도 시작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 오늘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조금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전화를 했는데 뭐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별거 없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 만에 빠져요? 괜찮아요? 효과가 좋아요? 그럼 제가 그 옆에다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이렇게 놔두고 어차피 전화 통화잖아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빠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제 경험치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꾸준하게 매일 1일 1포스팅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래도 사업이 이렇게 잘 우리가 이제 됐었잖아요. 자, 그래도 사업을 쭉 이제 진행을 좀 해왔는데, 그 중간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나서 처음에는 빵 터졌다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가 제가 완전 초창기 사업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지인을 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미팅이었죠. 그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멜라루카 화장품을 해보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파라벤 들어가 있어요? 라고. 근데 제가 사업 초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본 비즈니스 가이드에는 파라벤이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분이 어머, 그거 안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가이드를 또 제 비즈니스 가이드 사랑했나 봐. 이렇게 비즈니스 가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아, 네, 없어요. 무파라벤이나요. 이렇게 전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당당했죠. 저 같은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제품을 샀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써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역으로 유산화 뉴트리션만 경험을 했었는데 다시 화장품도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네요. 파라벤이 안 들어있죠? 지금도 안 들어있나요? 요만큼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파라벤이?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네네. 좋습니다. 뭐 이래도 다이아 됩니다, 이제님들.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이거보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파라벤 파라벤 프리. 프리가 되게 좋은 어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희는. 맞아, 파라벤 프리. 예. 활성산소. 활성산소도 되게 너무 활성화된 산소에서 너무 좋은 줄 알았었어요, 저희도. 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셨는데, 웃긴가?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시작을 좀 하셨지만 뭐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라던가 성격 이런 것들. 그래서 나랑은 좀 안 맞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뭐 저도 특히나 나는 참 이 일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었거든요. 어떠셔요? 이 일이 본인의 성향과 좀 맞으시는지. 어, 이 일이 맞다,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성향 테스트를 하게 되면 DISC에서는 사교 안정형으로 나오고요. 뭐 애니어그램에서 뭐 낙천가로 나오고 뭐 가슴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MBTI인 것 같아요. 제가 신중형이 없어요. 검사를 하면 테스트에서 항상 신중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할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의 고민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할 건데 시간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던 거고 그 이유는 그냥 제 성향대로 장점을 살려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잘 맞으셨다는 얘기죠? 그 맞추는 거죠, 무조건 다. 뭐 꽂히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럼요, 뭐 그럼요. 남이 뭐라고 해도 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파라벤 프리 뭐 이런 파라벤이 뭐 들어있다라고 하는 뭐 장벽도 공부도 계속 하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싫어하시잖아요. 공부 책 싫어하죠. 읽는 거 책 싫어하시고. 읽는 거 진짜 싫어하죠. 와, 저희 파트너가 제가 머리형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진용 리더님이 그런 거 다 증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일도 없어요. 네, 머리 1도 없어요. 가슴은 100인데 머리는 1도 없어요. 자, 그래도 이 사업을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비즈니스에서 어떤 어려움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회사 좋고요.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탄탄한 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제품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듯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도 완벽하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어나서 홈미팅에서 강의하는 것도 어려웠고, 트레이닝 받는 것도 어려웠고, 무조건 신청은 다 하는데 이 트레이닝 공부를 안 해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1분 스피치도 되게 힘들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두려워서 두근두근거리고, 얼굴도 막 빨개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홈미팅 때 그냥 보고 읽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읽었던 그냥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거 그냥 제가 못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려웠지만 그냥 보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있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면서 제 부족한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신규 사업 설명회에서 신규가 강의 듣고 나서 비전을 느꼈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괜히 뿌듯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력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으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사람이 어렵게 느껴져 본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겠지만 한 분 한 분 그들의 다양성을 좀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그냥 나랑 함께 해줘서 그냥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가장 어려웠었던 게 뭐 스피치, 강의. 네, 예. 그거는 뭐 저도 기억이 나지만 뭐 앞에 나가시면 임병수였나요? 가수? 막 너무 목소리가 떨려 떨렸어요. 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수백 명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생기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참 어려우셨군요. 지금 남들 앞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이정희 리더님 꼭 찾아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셨어요.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극복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엔드 사업자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개인적으로 진용 리더님이 하고 있었던 일에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고, 급여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10년 동안 일을 하셨던 거였죠? 맞나요? 13년. 13년 동안? 네. 네. 근데 갑자기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영업도 알아보고 근데 그전에 또 좀 자영업을 하다가 살짝 좀 이렇게 말아먹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돈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덜컥 뭐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진짜 우리 거덜나겠다. 큰일 나겠다. 뭔가 일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좀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산화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진용 리더님이, 그래도 내가 하자고 내 성격을 알잖아요. 그냥 꽂히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봤나, 그냥 저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책을 사서 다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서서히 이렇게 녹여들면서 같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북을 신청해서 그때 꽤 비쌌거든요. 그 이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다 출력을 해봤더니 책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정독을 하고 유사랑 비교를 해보고 거진한 뭐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 2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참 무식하죠. 무식해요, 무식해. 제대로 된 사업 설명 한 번만 딱 들으면 게임 끝인데 혼자서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저랑 시작을 하고 나서 좋으셨죠? 네? 어떠셨나요? 좋았다고 얘기해줘. 진짜. 어,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고단해.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엄청 피곤했고요. 엄청 고단했고, 진짜 어려웠어요. 파트너들은 다 이해가 돼. 파트너들의 성향, 모든 거 다 이해되는데, 남편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그냥 진용 리더님이 그냥 꼼꼼하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정도의 성향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산화를 함께 하고 나서 정확하게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향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유산화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파고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좋으면 그냥 꽂히면 하는 스타일이지, 막 너무 어렵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걸 복제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복제하나? 굉장히 힘들어. 희생양이래잖아. 이렇게 조용히. 자,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우리 초창기 이제 파트너님들 죄송합니다. 진짜 사죄해야 돼요. 그때 진짜 너무 어렵게 파트너들한테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고, 얼굴 빨개지셨네. 잘 그리고 못한다.
미팅을 또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라요. 한 3-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돼. 얇게 얘기하면 조금밖에 몰라. 깊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그 미팅을 해준 파트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영 리더님은 신중 주도형의 스타일, 제가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르니까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고, 어느 때는 참 혼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 사업이니까 함께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라서 방향도 서로 다르고 시간이 이렇게 조금 더디게 됐었던 기억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셨군요. 그래요? 예. 그래도 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꿈꾸고 계시잖아요. 가장 너덜너덜 됐어요, 지금. 네. 그만 마치고 싶어요. 빨리 해야 늦어. 어.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편이 남편이잖아요. "내 사람이다 우리 대훈이더니." 예, 예. 남편과 함께 하고자 하는 꿈을 많이 또 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부부 사업자를 원하시는 리더님들께 한마디 좀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 네네. 제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는 거 사실이긴 하지만 리더님들,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부부 사업은 리더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나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개인적으로 저를 이해 굉장히 못하셨을 테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누군가 혼자 비즈니스 하게 되면 24시간이잖아요, 하루는. 근데 저희는요, 유산화 비즈니스 하게 되면 48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둘이 고민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힘들기만 했었던 성향이 저에게는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용 리더님이 부족한 거는 제가 채워주게 됐고, 제가 부족한 거는 또 서로 채워주다 보니까 팀 내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포용할 줄 알고, 뭐 관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진용 리더님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팀 내에 프로그램이나 성장, 이런 기획,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장점 가지고 이제는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라요. 네. 네. 저도 아마 예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들어왔다고 하면 정말 잘 이해하고 존중했을 거예요. 그때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시고 포용력 있으시고, 저는 그게 없이 사람을 안 좋아하고 포용력 없고 그건 아니고요. 예. 사람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많이 음. 놀러 왔었어요. 예. 뭐 저도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좀 뻗쳤나 봐요. 이쪽으로 뻗쳐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티격태격 되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또 잘 또 합심해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뭔가 큰 어떤 이런 거 없이 또 정책이 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어떤 비결이나 이런 것들이 음.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비즈니스이고,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3BC 이 세 가게를 차려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즈니스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고 빅 비즈니스이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면 내 뿐만 아니라 상속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 성공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운된다고, 힘들다고, 뭐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뭐 어렵다고, 뭐 아이가 어리다고 막 거절당했다고 다운돼서 막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는 결국엔 나의 성장을 늦추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다운되는 그런 부분에는 그냥 과정이라고, 그냥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될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걸로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있어야 될 자리는 그냥 반드시 참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 때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노하우 다 알려주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똑같은 거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셔야지만 리더님들의 인생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와 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복제는 솔선수범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부터 있어야 할 자리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올라간 건 우리 이정현 리더님이 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에로 정리를 할까요? 제가 보더라도 옆에서 봤을 때도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롤러코스터를 뭐 탄다 이러지만 한 번도 다운되지 않고 항상 물어보며 난 그냥 계속 하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근데 다운된 하시는. 적은 있긴 있죠. 그래요? 트레이닝 강사, 아까 강사 트레이닝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시작함과 동시에, 뭐 나중이 아니라 시작함과 동시에 봉사를 시작을 하셨고, 또 꾸준히 지금까지 그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뭐 교육분과 소속으로 계속 있으셨지만, 올해는 우리 대유니스타즈 그룹의 교육부장으로서 정말 우리 안치범 선생님 너무 이정희들 사랑해 줄 정도로 자, 그렇게 봉사를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하셨던 한 해인 것 같은데, 이 봉사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어,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빌더 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행사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룹 행사에서 영상 스텝으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 완전 초기인데, 진용 리더님은 사다리를 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누가 도와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식사 못하고 신규 세미나 PD나 뭐 코어 클럽 PD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 저희는 부부였지만 함께 그냥 그룹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나고, 캐스에서도 제가 소속된 팀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 만들라고 해서 또 만들고, 캐스트 뭐 단체 톡방에 있을 때 유산화 코리아 이렇게 카톡 채널 이렇게 알림을 1년 내내 제가 공지하는 그런 담당도 했었고, 뭐 골드 가고 나서 뭐 교육부 소속이 된 거예요. 그때 스폰서님이 교육부 소속을 하라고 했는데 제 성향상 그렇게 막 최적화된 부서는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졌기 때문에 서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회의로 이렇게 작성하는 서기부터 시작하고, 찬스 미팅 담당도 하고, 신규 세미나 뭐 1박 세미나 PD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올해는 유니스타즈 교육부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총괄을 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봤는데 한 2, 3개월 꼬박 진짜 나가지도 않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숙지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갑자기 톡방이 막 40개가 막 늘어나고 막 수시로 전화도 막 오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한 해였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저희도 먼저 선행해 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봉사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성장한 그런 상황들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가 일단 그렇게 작은 그런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크게 저희 팀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봉사는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성공 시스템, 이 봉사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팀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팀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는 거, 별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가면 참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봉사를 많이 좀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솔직히 파트너분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지는 이제 못 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그렇게 적응해 주시고 또 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것도 복제인가요? 저희 리더스 분들은 100% 지금 그룹에 다 봉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임대훈 리더님이라던가 조영윤 루비님, 뭐 정미정 골드님, 뭐 최민 루비님, 뭐 장경희 루비, 그냥 저희 리더스 분들 전부 다가 지금 그룹에서 봉사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정희 리더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 그대로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리더님께도 감사드리고. 자, 뭐 시스템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거 외에도 뭐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다른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유산화 비즈니스는 개인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팀 비즈니스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시간에 굉장히 나의 성장이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팀 비즈니스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처음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서로 배워가면서 장점은 취하고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감사할 거 감사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팀 내에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리더님들이 이렇게 승급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냥 잘나서 성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기에 제가 이 안에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것은 없이 그냥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장착하는 그런 팀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 참석도 잘 하시고 스폰서님과 매일매일 소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년하고 3년 후가 달라요. 여러분들 방향성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자, 그리고 저는 태도, 기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니까 패스. 네. 자, 저희가 매년마다 성장을 쭉 해왔어요. 뭐 그로스도 계속 달성을 좀 하면서 그 성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성향상 즐거운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산화에서 노는 거 보내주는 거 있죠. 비즈니스 트립. 그로스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작년에 나의 성장보다 올해 1,725만 원을 더 받으면 그로스에 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그로스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1년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션인데 그 안에 내가 제주 프로모션이나 한 번 더 인센티브나 주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1년 프로젝트에 항상 달성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바로 호주 달성을 했고 두바이를 달성을 했고 한중일 크루즈를 달성했고 뭐 케이프타운 달성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달성했고 네,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는 그로스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성장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의 장점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왔어? 그래 가자. 내가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목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행에서 느끼는 거는 가보신 분들만 알아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가게 되면 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아,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있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그러면서 VIP 대접을 받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쭉 그로스를 달성을 하면서 성장을 쭉 해왔고,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다이아몬드를 그래도 좀 일찍 달성을 하게 됐잖아요. 달성을 하게 된 저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계기가. 네네. 어느 날 인컴이 좀 많이 올랐어요. 다이아몬드 뭐 도전해도 될 만한 그런 인컴이었거든요. 그때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했죠. 도전을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오래 가자라고 이야기를 짓고 나서 밥을 막 먹었어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근데 그때 둘째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둘이 이야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이아몬드 도전할까? 그 이야기 했었던 거야 라고 했었더니 고민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단호하게 다이아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희둥그레지고 아니 왜?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막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에메랄드 갔을 때를 상상하고 기억하고 도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8살짜리. 8살짜리가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막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막 봉사하면서 막 되게 이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딸이 저한테 크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둘이서 눈 마주쳐가지고 가야겠다. 어차피 이왕 갈 거 지금 가자. 뛰자. 그래서 3주를 더 뛰어서 다이아몬드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딸 덕분에 다이아를 가게 됐습니다. 다이아가 되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유산은 코리아의 대우가 달라요. 정말 잘해주고, 원래부터 잘해주고 감사했지만, 역삼지사에 저희 개인 락커도 생겼고요. 명절 때 소고기도 날라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로필을 찍어주고요. 영상 촬영도 해주고요. 뭐, 과일 바구니도 주고요. 뭐, 와인도 이렇게 되게 비싼 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 리플렛도 이렇게 새 거가 나오면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카톡방에서 제일 빠르게 소식을 접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파트너들한테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근데 프로모션에 대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지만 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만의 이렇게 미국과 함께 줌 미팅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유사나 코리아에 전화 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소비자 가입하고 싶어요. 사업자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연결을 시켜줘서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소비자 1명 이렇게 가입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근데 저는 스폰서가 개인적으로 먼저 선행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파트너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뭐 다이아가 돼서가 아니라 뭐 그 중간 상상에서 뭐 골드, 루비, 에메랄드 이런 다이아까지 오면서 삶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삶이 어떻게 바뀌어진 것 같으세요? 뭐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삶이 굉장히 퍽퍽했었거든요. 살아가는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이런. 근데 그런 힘든 삶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유산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시간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기본으로 얻게 되었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걱정이 없어져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의 미래나 아이들의 그런 미래,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기대되는 삶, 진정으로 기대되는 삶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제가 그렇게 원하고 이루고 싶은 거를 이뤄나가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삶도 이제 바뀌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꿈, 자 어디까지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뭐 우주 정복은 아니시죠? 건스펀지처럼?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한 해 한 해 성장을 멈추고 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년에는 스타 다이아몬드 당연히 갈 거고요. 유산화 끝이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 파이브 뭐 다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스타 다이아몬드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멈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유나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진출된 24개국의 나라를 조금 여행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꿈이 같으시군요. 잘해봅시다. 진짜. 자, 딴 데로 가야지.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훅 지나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비주얼 팀 리더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신다고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이렇게 경험이 되고 부딪혀봐야 진정한 이렇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계점을 딱 정해놓으면 인생이 너무 아쉽고 그냥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유산화는 돈이 없던 저도 경력이 없는 저도 누군가를 컨택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저도 공부를 지지리도 싫어하는 저도 혼자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했었던 저도 팀을 이뤄나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좀 고민을 좀 버리고 그리고 조금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니들이 말하는 그 권리소득 나도 한번 받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스폰서님과 함께 2022년도 두렵지만 걱정도 되지만 막 도전하는 그런 시간, 부딪혀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고민하던 거 그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진정으로 리더님들이 원하는 그런 자유에 빨리 다가가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비주얼 팀에요. 20명의 골드님들이 있으시고요. 그 안에 5명의 루비님이 계시고 1명의 에메랄드, 한 팀의 에메랄드 리더님이 계시고 또 한 팀의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세요. 저희는 이렇게 리더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 그리고 보이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 더 좋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는 또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거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가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네 말이 옳은 게 아니고 내 말이 옳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를 빨리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정희 리더님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찔리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 뭐, 이렇게 우리 이정희 리더님의 이제 스토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아직 뭐 못다한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다시 모셔가지고 또 더 깊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우리 이정희 리더님께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오늘 1시간 동안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나눔해 주실 분, 2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선물 뭐 주실 거예요? 네, 뭐든 드려야죠. 네, 책 여기 있어요. 준비하셨구나. 오, 좋아요. 이번 좀 두껍네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네, 제가 안 보니까 주는 거예요? 네.
자, 두 분, 선착순 두 분 받겠습니다. 자, 어떤 분 나눔해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화면 보고 있어요. 네, 박광민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아, 목이 잠겨서. 저는 정연 리더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항상 밝고, 그리고 잘 몰랐는데,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줌 미팅을 하면서 정말 깨발랄한 모습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사셨을 줄 알았는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이제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이 저희 캐스트 비주얼의 수장이어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그런 인연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 강미 리더님한테 줘야지. 어떤 책? 제가 요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과 행동입니다. 뭘로? 자,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책 행복 두께를 봐. 백서. 두꺼운 거 주세요. 네네네. 자, 그래도 아침에 항상 이 습관의 힘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좋은 글 써서 전달을 해드리는 네. 걸로. 자, 감사합니다. 나는, 네. 자, 또 한 분. 자, 어떤 분 얘기할까요? 자, 저희, 멘탈갑 조이풀 분들은 많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팀에서 조금 얘기를, 예. 멘탈갑 조이풀은 조금 나중에라고 얘기했는데 최경희 선생님도 얘기하셔가지고 자, 좋아요. 자, 최경희 리더님, 네, 자 나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사 되게 좀 홀레부터 갔다 와가지고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정현 스펜서님이 이렇게 항상 뽀얗게 해가지고 있으셔서 되게 이게 되게 좀 넉넉하게 지내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바퀴벌 있다마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다들 비슷비슷하게 다들 사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저희가 80년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정적이고 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만큼 되게 여러 그 경험들이 쌓이시니까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편인데 스폰서님은 일단 생각했다가 맞다 싶으면 직진 스타일이시잖아요. 되게 부러운 것도 있거든요. 얘기하실 때에 보면 저번에 가셨을 때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골방에 불러가지고 아주 저건저건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 다 해주시면서도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했었는데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조곤조곤 다 해주시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남았었던 올해였었고요. 덕분에 그래서 많이 좀 나아지고 있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 진짜 도움되시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탁탁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같이 울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스폰서 이렇게 잘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잘 따라가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경 리더님한테는 요 책 드릴게요. 네. 행동 백서. 행동해요. 자, 골방으로 네. 따라오세요. 네. 자, 뭐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한 분 더 좀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정현 리더님을 또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유산화 사업의 처음과 시작도 보셨지만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나눔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누군지 아시니까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입니다. 저는 이정현 스폰서님 20살 때 제가 처음 이정현 스폰서님 알게 됐고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정현 스폰서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현동 아파트 기억에 많이 나요. 제가 그날 그 집을 갔다 와서 혼자 집에서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너무 속상해서
아, 쟤네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저들이 형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저도 되게 암담했었고, 저들이, 물론 이 자리에서 뭐 저들, 정현이, 용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들이 진짜 어떻게 살지 진짜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서 저들이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정현 스포츠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는지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시댁에서 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살면서 또 많은 고생을 했던 것도 알고 있고, 당장 분가하라고도 저는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얘기 드리면서 생각이 나지만, 결론은 유사나, 결론은 성공, 결론은 다이아몬드. 결국은 이제 남 걱정해주는 위치.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을 보면서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거고, 저 두 분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다이아몬드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다 같이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살아오면서 또 의지할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외에는. 근데 저희 박순희 도님이 저희가 어렸을 때 옆에서 또 많이 또 저희가 의지를 했었고 옆에 잡아주고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산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리더님들 뭐 덕분에 저희가 또 여기 있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저희 박순희 도님 뭐 드릴 거예요? 사랑을 드려야죠. 그거 안 돼. 요즘에 책 안 보시던 분이 책을 보기 시작하셨단 그래요? 말이에요. 책 있어? 책 아니, 있으니까 장경희 리더님이 주신 책도 아직 못 받았어요. 좀 줘. 네. 아직 여기 있어. 이거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많이 네네네. 받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갔죠. 이제 금방 이제 곧 마쳐야 되겠죠. 사진 찍고 우리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많이 힘드셨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 져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조금 못했다, 그리고 아쉽다, 뭐 이러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는 저희 비주얼 리더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여기, 저희 비주얼 V 해주시고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자,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